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2025학년도 시행계획은 발표가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아직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은 4월 정도에 확정되고 5월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죠. 대부분의 경우는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이 일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이제 입시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어질 텐데, 올해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의대 정원 늘리겠다라고 발표가 되어졌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조정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실제 모집 인원이 어느 정도 늘지, 또 어느 정도 대학들마다 인원이 분배가 되어지고 어떤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늘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학생이나 부모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5월까지를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어찌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입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경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5월 달에 모집 요강이 나오고 나면 바로 6월 평가원 시험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2025학년도 입시는 조금 더 숨가쁘게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수시 원서를 쓰거나 정시의 원서를 쓸 때는 전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서를 쓰겠죠. 하지만 올해처럼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나고,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의학 계열의 전체적인 영향, 또 의학 계열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중앙대나 그 이하의 대학까지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전년도의 데이터를 활용한, 전년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원서 지원이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결국 이렇게 혼란은 입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를 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단지 입시 기간의 데이터에 의존한, 전년도의 데이터에 의존한 원서 지원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올해 입시가 매우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올해 입시는 좀 더 철저하게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려대학교 2025학년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5학년도에 고려대학교 의대 선발 인원은 106명이에요. 그럼 이제 2,000명이 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2,000명이 늘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조정 과정을 통해서 한 700~800명 정도 인원이 늘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700명이 는다 하더라도 또는 2,000명이 는다 하더라도 지역 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의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고려대 같은 학교들도 106명에서 인원이 는다면 뭐 130명이 되든 160명이 되든 인원이 늘 수밖에 없을 텐데, 인원이 늘게 된다면 첫 번째는 어디로 늘까라고 생각하면 전체의 전형에서 다소 인원이 늘 가능성도 높고, 또 고려대학교가 2025학년도부터 논술 100% 전형으로, 논술 전형으로 344명을 선발하기로 했는데, 거의 모든 과에서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지만 없는 경우가 바로 의예과에 정원이 없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의예과에 논술 전형으로 선발 인원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로 보면은 고려대학교는 다른 대학과 차이점이 있다면 전형이 매우 세분화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모집 인원이 106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때문에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도 둘로 나눠져 있는 거죠. 학업부 수형의 전형과 계열 적합성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이 있고, 정시에서도 일반 전형과 그 다음에 교과 우수 전형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대학들보다 모집 인원이 많고 전형이 세분화되어져 있고, 전형이 세분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의 정도나 학업적 우수성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경쟁력을 고려할 때 적합한 지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나의 내신 성적, 나의 학생부의 우수성으로 가장 적합한 전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는 2025학년도에 논술 전형 100%를 신청하고 344명을 모집하고요. 두 번째는 학업 우수형에서 종전에는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을 실시했는데 올해부터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류평가 100%로 선발한다. 이 점이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모집 인원은 보시는 것처럼 학교 추천에 18명,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에서 29명,
계열 적합성에서 15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정시 일반 전형에서 27명, 그 다음에 교과 우수에서 12명을 선발합니다. 최종적 인원은 5월에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면 모집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주목할 점은 과연 논술 전형으로 의예과의 선발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이게 가장 큰 관심인데, 모집 인원이 아마 종전의 인원보다 한 30명 정도 더 늘어나게 된다면 논술 전형에서 의예과의 선발 인원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전형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사실은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추천 인원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의예과는 사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죠. 일반과인 경우는 추천 인원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의예과에는 큰 영향이 없고,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지원 자격이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예요. 그렇죠?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였었고요. 2024학년도부터 졸업 예정자가 지원하도록 했기 때문에 졸업 예정자가 지원을 하게 되어진다. 근데 이제 고려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그 어느 대학들보다도 수능 최저가 제일 높죠. 국어, 영어, 수학, 과탐, 또 과탐도 2과목 평균이고 4개 영역 등급 합이 5기 때문에 수능 최저의 충족 여부가 매우 큰 관건이란 말이에요. 2023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약 36%, 4개 영역 등급 합이 5의 과탐 2과목 평균인데도 불구하고 36%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라면 충족 비율이 꽤나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고려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 충족의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재학생도 있지만 재수생들이 아무래도 수능 최저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재수생의 원서 지원이 조금 더 많이 몰린다고 볼 수 있는데, 2024학년도부터 졸업 예정자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부분은 2024학년도 입시의 결과에서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쓴 학생들의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 2023년도에 36% 했으니까 과연 어느 정도 하락할까? 당연히 하락하게 되어진다면 내신 성적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우리가 관심을 모실 수가 있고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은 학생부 교과 80%의 서류평가 20%입니다. 이 서류평가는 교과 이수 충실도 70%의 공동체 역량 30%를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에서는 탐구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지만 동일 분야의 원투 과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과목의 원이나 그 다음에 동일 과목의 원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학생부 교과 추천형과 학업 우수전 전형 간에는 복수 지원이 불가능한 거, 요거는 2024년도부터 복수 지원이 불가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우수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우수형은 보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에는 1단계 5배수 서류평가 100%에 2단계에서 면접 30%를 진행하는 전형의 방식이었고, 그리고 면접이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다 보니까 면접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고, 또 면접에 대한 준비 정도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전형이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서류평가 100%로 바뀌었어요. 서류평가라고 한다면 2024학년도 기준을 통해서 보면 서류평가라는 것은 학업 역량의 50%, 자기개발 역량의 30%, 공동체 역량의 20%를 반영하는 전형이고, 결국 면접이 폐지가 되어지고 학생부 100%, 서류평가 100%를 선발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학생부의 중요성, 학생부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동일하게 4개 영역 등급 합이 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일반 전형 계열 적합성을 보도록 하는데, 계열 적합성만 사실은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죠. 고려대학교는 정시 전형에서 교과 우수 전형을 신설하게 되어지면서 학생부 교과 추천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업 우수 전형의 정원이 줄었지만 계열 적합성만큼은 15명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 계열 적합성은 1단계 5배수 이후에 면접을 50% 반영해요. 면접 반영 비율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면접 반영 비율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1단계 통과 여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면접 중요성이 크고 1단계 배수도 5배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면접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면접은 작년도에는 11월 12일 수능 이전에 면접을 봤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면접은 전년도에는 제시문 기반의 면접과 상황 제시문 기반의 인적성 면접을 실시했는데 2025학년도는 상황 제시문 기반 면접을 복수의 고사실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종전에 이제 면접이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제시문 기반의 면접, 논술형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고려대학교의 면접의 유형이 의대 MMI의 인적성 상황 제시문 기반의 면접으로 면접의 유형이 바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의 논술형 면접은 약간 본고사 형태의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의 어떤 그 경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황 제시문 기반의 면접으로 유형이 변화된다고 보시면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서류평가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첫 번째는 학교 추천 전형에서는 교과 80%에 서류평가 20%를 반영하고 서류평가 20%에는 뭐를 반영하냐면 교과 이수 충실도 70%의 공동체 역량 30%를 반영하는데 교과 이수 충실도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지원 계열과 관련해 되어진 과목 선택의 적절성 및 학업 수행의 충실성 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원 계열 수학에 필요한 교과 이수의 정도, 교과 수업 활동에 참여하는 태도 등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신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전반적인 내용들을 평가한다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핵심은 학생부에서 결국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 다음에 교과 과목에 대한 선택의 여부, 이수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은 학업 역량의 50%, 그 다음에 자기개발 역량의 30%, 공동체 역량의 20%를 반영하는데 물론 이 자료가 이제 2024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시행계획에서는 서류평가의 세부 항목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아마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면접이 폐지가 되어지고 서류평가 100%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류평가에 대한 항목이 다소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학업 역량의 50%를 반영하고 자기개발 역량의 30%. 자기개발 역량이라는 것은 관심 분야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인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과 지원학과와 관련된 학업의 준비 정도가 우수성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내용을 보면 계열 관련 탐구 노력과 준비 정도, 주어진 문제에 대한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자기개발 역량 이 정도를 물어보기 때문에 계열 적합성, 탐구 역량, 기타 요소들로 평가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원학과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지원학과와 관련된 노력과 탐구의 역량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열 적합성은 학업 역량의 40%, 자기개발 역량의 40%, 공동체 역량의 20%를 반영하니까 학교 추천 전형은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같이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성은 학생부 전체의 내용을 다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자기개발 역량이기 때문에 지원학과와 관련된 전공 적합성과 지원학과와 관련된 노력과 성취의 과정들을 평가할 때 학업 우수형은 한 30% 정도 비율을 준 거고요. 계열 적합성은 거기 한 40%의 비율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려대학교는 전형이 세분화되어져 있고 전형이 세분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 본인의 고등학교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업적 역량, 의학적, 과학적 탐구 역량, 또 출신 고등학교의 어떤 의대 진학률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게 되면 실제 나에게 적합한 전형이지 무엇인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학교 추천 전형은 흔히 말하면 그냥 일반고 학생들의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학교 추천 전형의 고등학교 유형별 지원 비율을 보면 고등학교 유형별 지원 비율에서는 일반고의 비율이 95.7%고 그 다음에 실제 총 합격생의 비율에서 일반고의 비율이 94.5%이기 때문에 지원자, 합격자 모두 일반고 비율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물론 이 내용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연계, 인문계 전체를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딱 집어서 의예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일반고 학생들, 다시 말하면 교과 성적이 보시는 것처럼 1.15나 1.17 또는 1.26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갖추면서 4개 영역 등급 합의 5의 수능 체제를 도달할 수 있는 일반고 학생들을 전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내신 성적을 보면은 뭐 1.15나 1.17 그러면 와, 정말 의대 내신 성적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시는 분들은 고려대학교의 내신 성적이 사실은 가천대학교나 인하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내신 성적보다 낮아요. 오히려 가천대나 인하대학교의 내신 성적이 더 높죠. 두 개 대학 같은 경우는 합격생의 내신 성적이 1.1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의 내신 성적이 낮은 이유는 바로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전교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고려대학교 2024년도의 경쟁률을 보면 이렇게 내신이 높고 이렇게 수능 최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의 경쟁률은 23.44예요. 2023년도가 21.60이기 때문에 오히려 2024학년도의 경쟁률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2025학년도에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의 경쟁률은 낮아질까 높아질까 이거죠. 핵심은 뭐냐면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고,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데 어디에서 많이 늘어?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대 선발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역인재 전형의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의대 진학이 그만큼 수월해진다는 얘기고, 그럼 이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에 원서를 쓰고 나면 반드시 서울 수도권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서울 수도권에서 바로 고려대학교가 가천대학교나 인하대학교보다 내신 성적이 오히려 낮다. 합격 성적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고려대학교라는 학교는 각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원서 지원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년에는 의대 정원이 늘고 그 다음에 의대 정원 중에서 지역인재 전형이 늘기 때문에 결국 고려대학교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은 2023년도에 35%, 2022년도에는 25.6%였고요. 2021학년도에는 51.5%였는데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35%가 되어지면 초기 경쟁률은 21.60대의 2023년도의 경쟁률이지만 35%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을 반영하면 실질 경쟁률은 약 6.16 정도의 경쟁률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은 대학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거죠. 경쟁률 높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능 최저 충족하면 합격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지원해봐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반드시 수능 최저를 충족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2024년도에도 수능이 어려웠지만 2025학년도 재수생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수능 최저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 충족하기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5학년도 입시에서의 관건은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 내신 성적이 하락한다, 정시의 점수가 하락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재수생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수능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수능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불수능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여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수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거나 또 내년 입시를 준비하려고 하는 재수생이나 삼수생들은 핵심은 결국은 어려운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느냐, 수능 체제를 충족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 좀 더 집중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학업부 수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형은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면접을 실시했고 면접의 난이도가 높았는데 올해부터 면접을 폐지하고 학생부 100%를 선발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학생부의 경쟁력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고 학생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전형의 방법이 바뀌고 입시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맞게 효율적으로 준비하셔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은 지금 보시면 고등학교 유형별 지원 인원을 보면 일반고의 비율이 69%, 자사고의 비율이 17%, 외고나 국제고가 11.4%고 합격생을 보면 일반고가 60%에 자사고가 23%고 그 다음에 외고나 국제고가 15.3%인데 이거는 전체 인문계, 자연계를 전체를 합쳤을 때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자연계로 한정하고 자연계 중에서도 의예과로 한정하게 되어진다면 아마도 학업 우수형 전형에서는 사실상 거의 80% 정도의 학생들이 자사고 학생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일반고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반고도 일반고이지만 자사고 못지않은 지방의 명문고등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 전형은 일반고보다는 자사고 학생들의 전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 어떤 전형이야? 일반고 학생들의 전형이라면 학업우수형 전형은 자사고 중심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일반고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학교 추천 전형을 원서를 못 쓰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학종으로 원서를 쓴다면 당연히 어디밖에 없다? 학업우수형 전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학업 우수형은 자사고의 비율이 약 70에서 80%, 일반고의 비율이 한 20에서 30% 정도의 선발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경쟁률은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 경쟁률이 30.28로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경쟁률이 오른 이유 중에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재수생들 또 작년도에 재수생이 늘었잖아요. 그 재수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이 사실상 학업 우수형밖에 없다 보니까 좀 더 학생들이 많이 몰렸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충원율은 2023년도에 충원율이 58.3%고요. 그 전년도의 충원율은 102.8%이기 때문에 상위대학과의 연계성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은 67.9%니까 사실상 수능 최저가 내신 성적의 하락을 조장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크지 않아요.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등급합이 5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대략적으로 7명 정도가 이 정도의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능 최저 미충족에 따른 내신 성적의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내신 성적보다는 학생부에 대한 경쟁력, 고등학교의 학교 프로파일, 그 다음에 학생부의 경쟁력, 과학적, 의학적 탐구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신 성적은 1.44나 1.50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신 성적은 대부분 자사고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일반고 내신 성적으로 환신하거나 어느 정도의 고교관의 등급을 적용한 내신 성적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여주는 1.44나 1.50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죠.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전체적인 어떤 우수성이라든가 실제 고등학교의 의대 진학률이라든가 본인의 수능 최저의 도달 가능성 또 본인의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을 고려할 때 자, 나의 고등학교에서 내 수준에서는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으로 의대를 갈 때 어느 정도 내신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열적 합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적 합성은 모집인원이 보시는 것처럼 2022년, 2023, 2024년도에 15명으로 꾸준하게 유지가 되었고 모집인원의 감소가 없는데 계열적 합성은 지원자 중에서 일반고의 비율이 34.8%고 자사고가 22.3%, 과학고나 영재고가 40.4%고 합격생에서는 과학고 영재고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어디로 한정을 지으면 의예과로 한정을 지으면 사실상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성의 전형은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의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학들이 이렇게 전형이 세분화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전형의 특징과 전형의 목적에 맞게 학생들을 선발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 자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 고등학교의 우수성, 고등학교의 과학적, 의학적 탐구 역량,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의 실질적 경쟁력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교과를 쓸 건지
학업부 수용으로 쓸 건지 계열 적합성으로 쓸 것인지 전형의 적절성을 잘 판단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계열 적합성은 경쟁률은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하죠. 24.93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충원율은 되게 높아요. 2022학년도 충원율이 150%였는데 2026학년도에 충원율이 226%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은 수능체제도 없잖아요. 그렇죠? 수능체제도 없고 그냥 학생부 플러스 면접으로 뽑는데 충원율이 이렇게 높다. 충원율이 높다는 얘기는 상위 대학에서 이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의 원서를 쓴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의대뿐만 아니라 상위 대학, 고려대 위대 상위 대학이라고 한다면 뭐 흔히 성균관대학교나 가톨릭대학교나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등에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실제.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의 원서를 쓴 고등학교의 유형, 이런 고등학교 유형의 학생들이 상위 대학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상위 대학에서. 그러므로 서울권의 메이저 5나 메이저 6 대학의 의과대학에서는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의 유형의 학생들이 좀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결국은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존중을 받는 지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최종 합격자의 내신 성적을 한번 분포도를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고 학생들의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내신 성적은 대략 1.0에서 시작해서 1.2 정도 지점이고, 내신 성적이 더 하락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 하락하기 어려워? 전국에서 몰려드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 경쟁력이 높으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높으면 결론적으로 내신 성적이 하락하기 크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 또는 고려대학교 여러 가지 전형이 있지만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경우에는 적어도 1.2 이내의 내신 성적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학업부 수형은 보통 자사고 중심의 전형이고 더군다나 올해 면접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학생부 만문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내신 성적의 변동 가능성이 있겠죠. 학생부의 오수성이 인정이 되어진다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열적합성은 여전히 면접이 반영 비율이 50%가 되고 그 다음에 모집원은 그대로 있지만 면접 50%의 면접의 유형이 더 바뀐 거예요. 올해 만약에 이제 고려대학교 의대 정원이 는다면 계열적합성의 정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의대를 지원하려고 해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몇 개 대학으로 한정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의 정원이 늘어나기를 아마 기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가장 높은 전형은 계열적합성이 226.7%고 그 다음에 학교 추천이 103.3%, 학업부 수용이 58.3%예요.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점은 학업부 수용의 경쟁률이 제일 높고요. 수능 체제의 충족률은 학업부 수용이 67.9%, 학교 추천이 35%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고, 내신 성적을 보시는 것 계열적합성은 1.95 정도니까 아마 이 내신 성적은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일반고로 환산한 내신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말씀을 드리시면 가끔 이 내신 성적을 일반고 내신 성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나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일반고야. 또는 서울이나 경기도의 일반고인데 나는 내신 성적이 1.78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은 내신 성적이 1.69, 1.95 정도라고 하니까 내 내신 성적으로는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 적합하겠는걸? 또 학교 선생님들이 또 주위의 선생님들이 보니까 너 학생부가 정말 좋아 라고 얘기하니까 아, 여기 되겠구나. 더군다나 나는 수능체도 좀 약하니까 이렇게 원서를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려대에 이렇게 전형이 세분화되어져 있는 이유는 전형의 특징, 전형의 목적에 맞게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는 고려대학교 각 전형의 특징, 실제 선발하는 학생들의 유형을 정확하게 알고 원서를 써야 헛된 원서 지원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고려대학교까지 해서 메이저 6 의대를 보면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고려대학교를 메이저 6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사실은 전형이 가장 세분화되어져 있는 학교가 바로 고려대학교죠.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업부 수형, 학생부 종합전형의 계열적합성으로 전형이 세분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학교 추천은 교과 플러스 서류평가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학업부 수영은 올해부터 면접이 폐지가 되어졌고 계열 적합성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사실상 모든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 몰리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역 인재 전형으로 경북대에 합격을 한다, 전남대나 전북대에 합격을 한다, 충남대, 충북대에 합격을 한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강원 지역에 있는 연세대, 미래나 순천향대학교에 원서를 쓰면 반드시 이 학생들의 다음 원서 지점은 어디가 되냐? 바로 고려대예요. 그렇죠. 고려대죠. 그만큼 고려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경쟁이 매우 치열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고려대를 누가 원서를 쓸까? 그러면 결국은 1차적으로 원서 지원 6개 중에서 검증되어진 상태에서 원서를 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모든 원서 지원이 실질적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단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수능 최저가 워낙 높다 보니까 2025학년도 수능이 좀 어려워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내신 성적의 소폭의 하락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6개 대학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대학이 어디냐면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성, 여기 수능 최저 미반영이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의 수능 최저 미반영이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 수능 최저 미반영이기 때문에 사실 고려대학교의 계열 적합성의 원서를 쓴 학생들의 충원율이 226%니까 이 학생들이 어디 이동하는 거냐면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성 붙고 성균관대학교 이동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려대학교에서 다시 연세대학교 활동후 수용으로 이동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다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이동하는 루트에서 충원율이 발생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충원율이 103%이지만 이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는 지점은 사실상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거나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나 일반 전형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형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높지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1.17 또는 1.2 이내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고 한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가천대학교나 인하대학교의 내신 성적보다도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로 이동해서 붙을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사실상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나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잖아요. 학종형으로 이동하여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의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유형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대의 인원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보니까 일반고의 비율이 42.83%고 과학고가 4.04, 자사고가 20.84%, 자공고가 3.62, 외고나 국제고가 25.86%, 영재고가 2.8%에 해당이 될 거고, 그리고 의예과는 3개의 전형의 특징에 맞게끔 고등학교 유형의 선발 비율이 정해지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인 일반고 학생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학업부 수형은 당연히 약 70에서 80%는 자사고, 20에서 30%는 일반고 학생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열 적합성은 거의 100%가 과학고나 영재고의 선발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고려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이퍼 리뷰에서는 이제 2024학년도 신학기를 맞이해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대상자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되시는 분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내년도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현재 대학에 합격을 했지만 야, 내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과연 나의 학생부로 실제 의대 진학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갖는 분들이 많으세요. 문의가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우리가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